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상승장에서 이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3월 14일 에릭 발추나스가 비트코인 반감기 ETF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대형 호재가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살펴봤더니요. 첫 번째는 금융과 이제 금융 자문가 그룹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 이게 이제 좀 비유를 했는데요. 몇 개월 안에 이러한 플랫폼에 상장이 될 것이다. 비유를 한 겁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이나 큰 식품점의 선반에 제품을 진열할 것이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품이죠. 이게 아직 어디에 진열이 안 됐다? 대형마트 진열대, 백화점, 아울렛 같은 주요 소비자들의 접점에 아직 진열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몇 달 내에 진열이 될 것이다. 접근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해 모든 조정은 뭐다? 매수에 좋은 기회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호재는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고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옵션 거래의 출시입니다. 이건 이제 파생 상품의 일종이죠. 이제 오르냐, 떨어지냐, 베팅을 해놓고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겁니다. 자, 이 ETF 기반의 옵션이 한 9월 정도 되면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발추나스는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반감기 이거 빼고도 이 두 가지는 아직 오지 않은 커다란 촉매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열대에 진열이 아직 안 됐다. 두 번째, ETF 기반 옵션 거래가 승인될 것이다. 근데 이것들도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잘 해낸 것은 뭐다? 이것은 기적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은행들이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회사와 서로 협력을 해서 ETF 주변에 구조화된 제품을 만들 것이다. 구조화된 제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현물 ETF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는요. 두 배, 그 수익률을 두 배 투자하는 두 배 ETF, 세 배 ETF, 마이너스 두 배 ETF, 마이너스 세 배 ETF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위 인간의 어떤 그 수익률,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 욕망에 딱 맞닿아 있고요. 월가는 뭐가 됐든지 그냥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물보다 더 큰 시장이 뭐다?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실물은 지금 뭐 부동산도 실물 딱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 수량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팔 수 있습니까? 없죠. 반면에 뭐 땡땡 ETF, 뭐 탑 20 펀드, 뭐 ETF, 두 배, 세 배 ETF 이게 뭐라고요?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은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팔 수 있다. 수익이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파생 상품 시장이 같이 커진다. 이 크립토, 코인의 생태계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한은행, 농협은행 창구에 갔는데 아니면 보험사, 증권사 직원들. 자, 이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고요. 보험, 삼성생명이나 땡땡 증권사, 우리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뭐 한다? 우리가 은행 창구를 가거나 아니면 전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고객님, 지금 비트코인 이거 진짜 핫한 거 아시죠? 고객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코인 20개 묶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펀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말씀드렸죠. 미국의 가장 큰 은행, 또 이게 지금 증권 투자은행인데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 지금 판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연금, 국부펀드, 뭐 소위 초고액 자산가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한은행에 우리은행 창구에 이미 팔고 있다. 제 기준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비교했을 때 또 어나더 레벨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모든 저정 귀중한 기회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요, 제가 한번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파생 상품,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이제 뭐 홍콩의 뭐 ELS 이상한 그 일반인들도 이해 못하고 파는 사람도 이해 못했던 상품 기억나십니까? 이것처럼 그 이제 레버리지를 걸면요. 이게 소위 청산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위험이 당연히 커지겠죠. 뭐 수익도 커지는 만큼 위험도 커진다. 이거 이제 전액 뭐 아니면 거의 뭐 몇십 프로 이상 파산되면요. 지금처럼 어디 뭐 정부 앞에 가서 시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코인은 그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물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그냥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뭐 페이션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무려 15%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이 자산운용사 운용 자산이요. 1.7 트릴리언 달러, 우리 돈 2,300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면 345조 원입니다. 이게 사실 하도 조조 뭐 몇백조 몇천조 해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년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산 607조 원입니다. 그것에 지금 일개 자산운용사 하나가 절반이 넘네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345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이 넘는 한 55%, 60% 가까이 되는 돈을 어디에 쏟겠다? 비트코인에 쏟겠다. 지금 미국에 지금 운용사 하나잖아요. 전 세계 은행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연기금, 국부펀드, 사모펀드, 대기업들, 패밀리 오피스, 여긴 이제 고액 자산가들 별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억만장자, 전 세계에 억만장자, 천만장자, 뭐 백만장자는 뭐 널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다는 것은 그냥 뭐 수학이라 보시면 되겠죠.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만 오릅니까? 아마 이제 그 이상한 코인들은 당연히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요 알트코인들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산관리 허브인 세테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이 세일즈 인력들이 비트코인 압니까? 모르죠. 잘 아직 모릅니다. 금융 자문가 12,000명에 지금 뭐라고 있다? 비트코인 어떻게 파는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항상 이런 파생 상품, 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뭡니까? 부동산만 판 게 아닙니다. 각종 부실 채권들 막 여러 가지 혼합형 섞어가지고 뭐 이제 그 패키지 A, 패키지 B, 패키지 C 해서 말도 안 되게 여러 개를 팔았었죠. 홍콩의 ELS 사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자도 이게 본인이 뭘 파는지 몰라요. 그리고 위에서 자꾸 팔라고 실적 압박을 하는 거죠. 개인들은 뭡니까? 이게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말에 특히 이제 불안전 판매 뭡니까? 이거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하면서 팔았겠죠. 근데 그 사단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곧 있으면 이런 일이 코인판에서도 벌어질 겁니다. 3월 21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9,4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4일 연속 유출이 됩니다. 이제는 뭐 사실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ETF 유입, 매수가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이 일어난다.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네요. 자, 트레이더들이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솔라나를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다 팔았다. 지금 이더리움 관련 퍼드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죠. 인기가 이더리움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ETF 확률이 뭐 20%대로 하락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뜨고 있죠.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 증권이다. 뭐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퍼드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고소할 것이다. 제가 이거 쇼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퍼드가 극심하면 할수록 저는 ETF 확률,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미래는 모르죠. A16Z 여기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의 제일 그 큰 크립토 헤지 펀드입니다. 투자 기관인데요. 여기에 지금 임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전 CFTC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SEC가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이거 이미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허용했을 때 이미 이더리움은 보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 곡식, 뭐 구리, 원유 이런 상품이죠. 뭐 금 이런 상품을 소위 이제 그 해지 차원에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이게 지금 합법입니다. 근데 상품이니까 이걸 선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실이고요. SEC는 이더리움이 그리고 이제 POS 지분증명 이거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증권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분 얘기는 뭐냐? 이더리움 선물 ETF 이거 승인했는데 이 POS 전환하고 한참 후에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POS 지분 증명해도 그래도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을 해줬죠. 이거 왜 이랬을까요? 이더리움 선물, 그러니까 모든 그 선물은요, 소위 월가에 소위 말하는 그 큰손들에게 그 뭐 손에 뭐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도 왜 선물 먼저 승인을 합니까? 뭐 이거 뭐 이제 강의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찌됐건 예전에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 야 너희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했고 왜 현물 ETF는 승인 안 했어? 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죠. 그래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요. 전 세계 이제 고인물들 많잖아요. SEC 진짜 용 쓰고 있다. 그냥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뭐 그런 뭐 현실입니다. 트위터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잘 나오고요. JP 모건이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우리 돈 5,6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갑자기 또 이제 뭐 퍼드성 뉴스를 한번 내주죠. 이유는 뭐냐? 과매수 상태다. 뭐 그럴듯합니다. 뭐 과매수인가?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현재 가격 기준 40% 폭락할 것이다. 제가 뭐 이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40% 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런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이럴 가능성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윌리 우라고 하는 온체인 애널리스트, 이분 되게 유명하십니다. 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 뭐다?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소식은 뭐다? 거시적인 위험, 지금 매크로 거시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뭐 전쟁이 계속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런 얘기 사실 드렸잖아요. 2024년 올해는 큰 폭등도 나올 수 있고 큰 폭락 이거 모두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기회가 될지 최악의 위기가 될지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2017년 싱글톱 이건 뭐냐면요.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쭉 빌드업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기울기가 가팔라지고요. 이제 마지막 4분기 정도 됐을 때 가격이 탑을 똑 찍습니다. 뭐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 됐었죠.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흘러내립니다. 2017년 1월 달에 한 100만 원 했거든요. 이게
10월이 되니까 5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5배 엄청 올랐죠. 근데 2017년 10월에 500만 원인데요. 12월 불과 3달이 안 돼서 한 2달 만에 2,880만 원, 이게 이제 업비트 기준입니다. 김프가 꼈죠. 10개월 만에 5배 올랐는데요. 지금 2달 만에 5배가 더 넘게 올라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2021년, 이게 더블탑이라고 하죠. 2020년 말부터 가격이 정말 쭉쭉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게 21년 4월 달까지 올랐다가 한 8,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석가탄신일 때 엄청나게 한번 그 조정을 받고요.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살짝 넘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쭉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21년 4월 달에 8,200만 원이었다가 6월 달에 3,400만 원, 마이너스 58%입니다. 비트코인이죠. 21년 6월 달에 3,400만 원이었던 게 11월 달에는 8,270만 원, 플러스 143%입니다. 거의 1.5배가 올랐죠. 자, 이런 극악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더블톱은 더블톱인데요. 2013년에 더블톱은 어마어마합니다. 더블 한 번 찍었죠. 두 번째 찍었죠.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작아서 제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가격이요. 이건 뭐 거의 수직으로 그냥 서버렸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급등이 나오고요. 순식간에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간, 6개월간 지지부진 하다가요. 한 번 또 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을 훨씬 더 높은 탑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가격을 제가 이걸 예전 거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2013년 1월 달에 비트코인 1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무려 27만 원까지 1700%가 오릅니다. 거의 한 20배 가까이 올랐죠. 그 가격이 하지만 27만 원까지 올랐던 게 비트코인 8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70%입니다. 1700% 올랐다가 마이너스 70%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끝났다. 아, 죽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때도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죽었던 비트코인이 82,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11월 달 불과 4개월 만에 1550%를 한번 달립니다. 한 16배, 17배 올라 버린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1700% 올랐다가 70%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1550%가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제일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는 2017년입니다. 싱글톱.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분할 매수를 해서요. 분할 매도를 해서 시장을 잘 탈출하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상대적인 난이도,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보다 2021년입니다. 이 더블톱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173%가 올라갔다가 그 4월 달에 그렇게 올랐다가 두 달 만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한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143% 올라갑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2021년 4월 그때 고점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고점에 많이 물렸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8%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웬만한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0%, 80% 이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락에서 패닉셀이 안 나왔을까요? 제 주변에 아마 많이 떠나셨던 분이 그냥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21년 11월에 또 한 번 포모가 크게 달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우리 돈으로 하면 그때 1억은 당연히 넘을 것이다.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또 들어오셨겠죠. 이분들이 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5% 빠집니다. 웬만한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90%, 심지어 마이너스 99% 간 거 많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이야 많이 견디셨겠지만 대부분 이때 어땠을까요? 많이 떠났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첫 번째 폭락 왔을 때 시장 떠나는 게 나은 거죠.
왜요? 아니면 두 번 패닉셀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또 사서 저점에 팔고, 거의 뭐 죽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죠.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뭐냐? 2013년입니다. 이게 또 더블 탑인데요. 1700% 올랐다가 마이너스 70% 됐다가 다시 1550%. 그러니까 이전 최고점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한 거의 20배 가까이 더 올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고점 매수했다가 패닉셀 하는 거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게 아까 그 21년도 더블탑과 사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3번은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더 높은 가격에 샀다가 더 낮은 가격에 사고요. 이전보다 더 훨씬 높은 가격에 또 한 번 삽니다. 그리고 또 초저가에 매도를 합니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최악이다. 저는 이번 상승장, 올해와 내년 포함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 더블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건 뭐 미래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더블탑이 나올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연금 계좌, 뭐 엄청난 그 잃으면 안 되는 돈, 심지어 뭐 빚을 갖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합니다. 항상 잃어도 큰 뭐 타격이 없는 만큼 투자하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비트코인 1억 넘었었죠. 그때 우리 같은 고인물만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 투자자 글로벌리 사실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서 뭐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런 기사들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미국이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수치는 10만 달러입니다. 그 10만 달러는 우리나라 이제 하나로 하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때 글로벌 포머가 얼마나 심할까요?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우리나라 돈 지금 1억인데도 이 정도면 1억 5천만 원 되고 1억 8천만 원 됐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미 제가 12%까지 봤었거든요. 엄청난 수치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13년이나 17년 수준의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요? 자, 혹자는 이번에는 다르다. 현물 ETF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폭락은 없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전에 제 이제 동생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현재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12%, 개인 투자자가 65%입니다. 사실 뭐 이랬던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비트코인의 특징이 있죠.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파생상품 나오고 뭐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로부터 뺏어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제미니, 블랙록, 시타델 22년 테라루나 사태 때 테라루나 저세상 보냈죠. 공매도 의혹이었습니다. 공매도는 뭡니까? 현물이 필요합니까? 현물 필요 없어요. 그냥 공으로 돈 빌렸다가 전량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이 무너져 버리죠. 그때 가서 사서 차익을 이렇게 남기고요. 빌렸던 돈 그냥 갚으면 끝입니다. 자, 이게 이제 힌트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헤지 펀드 매니저가 폭로한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이게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 마크 유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월가의 빅 플레이어들이 ETF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폭로했다. 장이 마감된 밤 사이에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가격에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도 이 같은 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세요. 자, 마크 유스커는요. 크립토 헤지 펀드 모건 크릭의 창업자입니다. 투자 경력은 지금 30년이 넘어가고요. 코인 투자로 지금 추정 자산입니다. 이거 뭐 구글에 보니까 익스펙티드라고 나오는데 추정 자산은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뭐 CNBC, 블룸버그, 뭐 폭스뉴스 이런데 다수 출연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게 ETF로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다.
이게요. 근데 뭐 아주 새로운 갑툭튀가 아니고요. 월가에서 역사를 그 뿌리 내린 오랜 관행이다.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격을 확 낮춰버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월가의 방식이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직접적인 시장 행동, 이게 뭡니까? 이게 공매도죠.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킨 다음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입니다. 최신 유행이 아닙니다.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10% 하락하는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수많은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건을 많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팔면 됩니다. 팝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하고 공매도 하고 가격을 형편없이 낮춰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요 너무 많아요. 그 JP 모건은 지난 수십 년간 은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조작만 한 게 아니고요. 뭐 이상한 불법 그 스푸핑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방식을 통해서 저가에 계속 매수했죠. 근데 왜 은인지 아십니까? 금 사면 미국 정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입니다. 조지 소로스 뭐 했습니까? 구리를 사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구리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공매도까지 하죠. 그 다음에 언론사, 신문사들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부추깁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엄청나게 샀죠. 이런 사례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대형 기관 플레이어의 전략적인 행동 때문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ETF의 종가, 마지막 가격을 조작해서 하룻밤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공매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파는 거죠. 그러면 선물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 가격, 결국은 이게 비슷해집니다. 이제 결국 현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선물 가격은 지금 공매도 했기 때문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선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습니다. 선물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제 장이 딱 시작되면요. 현물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갭이 채워집니다. 그때 누가 산다? 기관이 산다. 그 틈새를 노리고 큰 손들이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불법은 아니죠. 공매도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거죠. 그 불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을 그래서 활용합니다. 비트코인 왜 선물 ETF 먼저 했다고요? 이더리움 왜 선물 ETF 먼저 활용합니까? 아하, 이런 방식이 있었네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통해서 트레이더는 미래 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선물 가격을 왕창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실물 자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성 거래를 통해 시장 조작이 됩니다. 자, 이 제미니 블랙락 시타델 이게 지금 뭐 의심, 의혹으로 지금 남아있죠. 자, 이런 게 유독 많이 보입니다. 자, 제가요 세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세력이면요. 이 코인의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거품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폭락을 유도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심지어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0%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가 마이너스 50%, 이 패닉셀 거의 뭐 피가 낭자하지 않겠습니까? 개인들은 패닉셀 할 겁니다. 기관들이 그때 뭐 한다? 죽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적게 들고 있었죠. 이런 폭락 한번 나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들고 있던 물량이 누구한테 간다? 기관에게 가겠죠. 저는 이게 올해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요. 큰 폭등 이후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어떤 분들은 솔라나일 수도 있고요. 이 주요 코인들 패닉셀 금지입니다. 이거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극심한 포모 나오면 일부는 좀 파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유는 뭡니까? 이런 너무나 큰 거품이 극대화됐을 때 뭐 선물 시장을 하건 뭐 언론을 뭐 이렇게 하든 뭐 SEC에 로비를 하든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퍼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투자가 쉽습니까? 투자 쉽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블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3년인지 2017년인지 21년 패턴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 특히 폭등이 나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